비가 오려나? 이런 날엔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이지. 오! 무거.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뒤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그 빨간불이라 정차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뒤에서 와서 제 차를 박은 거라고요. 그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습니다. 아, 허리야. 알겠습니다. 귀가하셔도 됩니다. 예. 아휴.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뒤에서 추돌하셨죠? 아, 예. 잠시 내비를 좀 보다가. 그 음주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술 드셨네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아유, 딱 2잔만 마시는데. 아, 경찰관님. 저만 술 마신 게 아니고 그 앞에 운전자도 술을 마셨습니다. 아, 분명히 술 냄새가 났습니다. 확실합니까? 아, 예. 아, 그러고 앞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안 했죠? 아, 왜 저만 합니까? 그 사람도 음주 측정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는 술 냄새일 수도 있는데요. 이진호 씨, 경찰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이진호 씨. 이진호 씨. 문이 열려 있네요. 계십니까? 아니 무슨 일로? 아까 사고와 관련해서 좀 더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의심이 있어 확인하려 왔습니다. 음주 측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 조사를 다 받고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음주 측정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 술 안 마셨습니다. 술을 안 드셨다 하니 음주 측정 해보면 되겠네요. 내가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가해자가 그럽니까? 가해자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줬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음주 측정 안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해 주시죠. 안 합니다. 나가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금이 갔는데 뼈가 좋지 않은 형상으로 금이 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야, 몸은 좀 괜찮나? 왔나? 아이 뭐 괜찮기는. 자고 올랐더니 더 아프다. 아이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던데. 아이고, 심한 거 아이가? 뭐 당장 수술비도 없는데. 아이고, 가해자랑 합의가 돈 받으면 되지. 아, 맞다. 니 그런 거 잘 못하지? 야, 내가 대신 합의 봐줄까? 너 그런 거 많이 잘한다 아이가? 그럴래? 돈 많이 받아줄 테니까 대신에 그 합의금 10% 내한테만 더. 알겠다. 그리고 그 내가 대신 합의할 수 있게 그 위임장도 써주고. 그래 고맙다. 하여튼 바보같아. 제가 피해자 이진호 씨로부터 합의된 권한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호 씨가 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 사고는 형이 꽤 센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3천요. 예? 이것도 엄청 싸게 받는 겁니다. 이 수술해야 되지. 입원비에 끝나고 후유증 생길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3천만 원에 합의하죠. 예?
입금했습니다. 예. 근데 수고비 10%면 너무 작은 거 아이가? 마음이 안 달라지나요? 되겠다. 그 2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 친구가 아니네요. 여보세요? 진호야. 얘가 합의금 2천만 원 받았다. 2천만 원? 야, 그것도 많이 받은 거다. 이 1,000만 원 준다는 거 내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 알겠다. 여보세요? 예. 경찰서요? 제가 음주 측정 거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수사관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3천만 원? 아니 그 진짜입니까 그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차민섭 이 자식 뭐 2천만 원? 와, 절친이라는 놈이 합의금을 등쳐먹어. 음주도 안 했는데 조사를 받으라고.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자, 그러게요. 이진호 씨가 명백한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지금 음주 측정 거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게다가 친구의 배신까지. 어쩜 상황이 이렇습니까? 야, 정말 살다 억울한 일이 한 곳에 다 뭉치는 그런 일도 있네요. 네. 와, 정말 이 억울한 상황 빨리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00호입니다. 이진호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고 이진호 씨와 사고를 낸 박동민 씨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였던 이진호 씨는 먼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박동민 씨는 사고 당시 이진호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며 이진호 씨의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진호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씨에게 음주 측정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조사를 다 받았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내보냈습니다. 가해자 박동민 씨와 합의도 친한 친구인 차민섭 씨가 대신해 주겠다고 해 믿고 맡겼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이진호 씨는 경찰서로부터 음주 측정 거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 차민섭 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후 합의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예, 여러모로 진우 씨의 참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우선에 이진호 씨가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진호 씨는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조사를 다 받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김정민 변호사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이게 거부하기만 하면 무조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상자의 외관이나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들 음주 단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경찰관이 길다란 막대기부터 차에 이렇게 넣어보는 것이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알코올 감지기입니다. 아, 그래요? 호흡 측정 전에 차량 내부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건데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음주하였다라고 볼 만한 사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외에도 얼굴이 붉다거나 발음이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것, 그리고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등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처벌되는 경우 첫 번째가 이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술에 취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 두 번째 요건이 이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적법한 절차여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그리고 방식, 절차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형사법상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만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라고 인정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경찰관이 3번 이상, 그러니까 5분 간격으로 3번 이상 불어라 라고 요구를 해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맞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찰청 내부의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침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음주 측정 거부자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법에는 이런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궁금한데 법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3번에 걸쳐 불응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네. 교통단속 처리 지침은 경찰청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요구를 2번만 했다거나 5분 간격이라는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대상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네.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시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진호 씨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죄가 인정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음주 측정 거부죄 성립 요건에 맞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면 경찰은 박동민 씨의 진술을 듣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는데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진호 씨는 정말로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볼 만한 사정, 즉 얼굴이 붉다거나 혹은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의 신체적 징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가해자 박동민 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정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진호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문이 잠겨 있지는 않았지만은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왠지 적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우선 음주 측정 요구는 대표적인 임의수사인데요. 임의수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현행범이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진호 씨가 문을 열어줘서 경찰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장까지 들어간 다음 이진호 씨를 불러냈습니다. 네. 경찰관이 임의로 이진호 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진호 씨가 최소한 현행범이었거나 혹은 수색 영장 등을 받고 갔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진호 씨는 이미 조사까지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현행범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영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진호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어떤 이유도 없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겠네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호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을 잘 소명한다면 이진호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음주 측정 거부죄로부터는 자유로울 것 같은데 다음엔 합의에도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의 합의금을 빼돌린 차민섭 씨. 자, 이거는 어떻게 좀 처벌이 가능할까요? 차민섭 씨는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한 정말 나쁜 분인데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처벌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을 저희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차민섭 씨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배임, 사무소 변조 및 동행사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한 가지 행위에 엄청난 범죄가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런 사람은 나쁜 분이라고 하지 않고 나쁜 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의문 가는 게 변호사법 위반이 이게 변호사가 아니어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합의를 대신해주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 사실은 전혀 모르던 그러네요. 사실이네요. 예. 예. 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 사무를 대신해 주면은 이게 전부 변호사법 위반입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률 사무를 대신하여 주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네. 드라마 사례에서 차민섭 씨는 합의를 해주는 대신 이진호 씨로부터 그 대가로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손해사정인이나 지인들이 보험사 또는 가해자와 합의를 대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자, 그리고 차민섭 씨가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진호 씨와 박동민 씨를 속인 거잖아요. 혹시 이거는 뭐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사기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니 지금 기망행위가 있었거든요. 기망행위가 있는데도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기죄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그리고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처분 행위는 돈을 지급하거나 혹은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진호 씨는 합의금이 처음부터 2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이를 단지 수령한 것에 불과해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를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분 행위가 없으니 이진호 씨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에 반해 박동민 씨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직접 지급했으니 처분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민섭 씨가 합의금이 이미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3천만 원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받고 보니 그중에서 1천만 원을 자기가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때문에 3천만 원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차민섭 씨나 박동민 씨 모두 합의금을 3천만 원이라 생각하고 주고받은 것이어서 차민섭 씨가 돈을 받을 당시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 즉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차민섭 씨는 사기죄는 인정이 되지 않고 혹시 뭐 횡령죄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판례는 차민섭 씨가 박동민 씨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순간부터 해당 돈은 피해자인 이진호 씨의 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민섭 씨는 이진호 씨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 즉 횡령죄의 재물 보관자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중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차민섭 씨가 합의금이 3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임의로 2천만 원이라고 수정했으면 이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서의 내용을 변조한 것이므로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변조한 문서를 이진호 씨에게 보여주게 되면 이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이므로 변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자, 정말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친한 예. 사이니까 아는 사이니까 내가 대신 좀 처리해줄게, 대신 좀 써줄게라고 하다가 이게 큰 범법 행위잖아요. 정준희 예. 씨가 문제되는 건 제가 좀 그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다음 주부터 여기서 지금 안 보시려고 큰일 날 일입니다. 예.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뢰인 이진호 씨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생각보다 실무에서 음주 측정 거부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드라마 사례처럼 위법, 부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위법, 적법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법 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조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나 민사합의,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리고 아니면 협의 등을 임의로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과 같은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활히 합의점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